환자분들도 정확히 아셔야 자기가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보험사랑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는 그거를 철저히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뇌분정형외과 원장 임창무입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요. 실비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실비 보험은 엄밀히 따지면 병원하고는 조금 별개죠. 병원은 주로 의료보험하고 심평원하고 이제 깊은 관계가 있고, 실비는 말 그대로 보험사와 환자와의 계약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환자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그런 필요한 서류만 해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원래는 그런데 그 역사를 좀 살펴보면 옛날만 해도 이런 실비 보험이 없었죠. 한 20여 년 전만 해도 보험사에서 그런 품목이 없었죠. 그런 상품이 없었어요, 거의. 이런 상품들은 되게 주로 미국식이죠. 미국은 의료보험이 없고 거의 다 국민들이 실비보험을 가입을 해서 자기가 들어오는 실비보험사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치료받을 병원을 실비보험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가 유명하다고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실비보험사에서 어레인지 해주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거기에 해당하는 치료비를 받는 형식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와서 제일 감탄한 게 의료보험 제도예요. 어떻게 전 국민을 이렇게 의료보험화 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좋은데 전체적인 면에서는 사회주의죠, 이거는.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법이죠. 민주주의는 그렇게 100%가 없잖아요. 항상 51%가 승리하는 그런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만큼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죠. 전 국민이 통제를 받고 의사들은 심평원에 얽매여서 일을 하고 있죠. 사보험이 있는데, 최근에 환자분들이 그동안에는 사보험 약관에 따라서 보상을 많이 받았어요. 사보험사에서도 너무 많은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더 이상 못 해주겠다. 이번에 정부에서 내세운 캐치프라이드가 사보험사에서 지금 급여, 비급여 보장하는 거를 다 없애겠다. 그런 기조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보험사에서 설레발 치는 거예요. 확정되지도 않는 거를 내동잘 주던 보험금을 못 주겠다. 제3의 허락을 받아라. 대학병원에서 이게 정당한지 아닌지 그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억울하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보험 가입이 돼 있는데. 그래서 손해사정인까지 갖다가 또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또 안 주고, 그런 이상한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 이게 심각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을. 그래서 알려면 올바르게 알려야 되고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의사들도 참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가면 둘 중에 하나가 뭔가 깨져야 끝을 보겠다, 그런 식인데 참 안타깝죠. 환자분들도 정확히 아셔야 자기가 가입한 보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계약서예요. 보험사랑 내가 처음에 가입할 때던 계약서, 그거를 철저히 좀 분석을 해봐야 돼요. 대개 거기 보면 비급여, 병원에서 하는 비급여 수술이 보장이 돼 있을 거예요. 급여는 당연히 보장이 돼 있고, 여기서 급여, 비급여라는 거는, 급여는 심평원에서 나라에서 계산하실 때 그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이거는 급여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비급여입니다. 그래서 대개는 급여는 제가 환자분한테 시술을 하고 환자 본인 부담금 몇 프로, 그다음 나라에서 몇 프로를 받는 게 급여예요. 급여 수술이에요. 비급여는 나라하고 상관없죠. 이건 상관없고 환자가 내는 돈인데, 이게 국가가 보장하는 인정 비급여예요. 우리가 시행하는 건 다. 그러니까 인정 비급여를 해라. 허락을 해준 거예요. 돈은 환자가 내든 보험사가 내든 나라에서는 터치를 안 하겠다. 현재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보험사에서 이대로 가다가 보험사 다 망하겠다, 파산하겠다, 그러는 기조로 가니까 나라에서 이번에 그런 발표를 했고, 그러다 보면 보험사들은 설레발 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사실 이 문제가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그래서 또 사보험사를
이 관장, 거기를 감독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아니에요. 그 기관은 금융감독, 금감원이에요, 금감원. 억울하신 사람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죠. 말이 소송이지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아무튼 법적인 거는 그렇다. 그런 사실을 아시고, 또 앞으로 이제 사보험을 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약관을 좀 분석을 하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이 이제 사보험을 국가보험에서 통제를 하겠다. 그거거든요. 환자를 위한 길인지 보험사를 위한 길인지 훨씬 타이트해졌죠. 아무튼 그런 전반적인 맥락을 좀 아시고, 어차피 그걸 탈려내려면 환자분들도 사보험사하고 싸워야 되니까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사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비급여를 없애는 건 아니고 급여와 비급여를 동시에 청구를 못해요. 지금 국가에서 시도하는 게, 발표한 게, 보험 환자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환자, 절골술 환자들은, 관절염 환자들, 그러면 일부는 우리가 보험이 되니까 하고, 줄기세포 같은 건 비급여란 말이지. 그럼 그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청구를. 하나밖에 청구를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절골술만 하고 줄기세포는 못 하는 거지. 만약에 그대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정형외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허리 주사를 놓는데 순환이 잘 되고 효과를 증폭시키는 약을 섞어요. 그게 이제 비급여 제재예요. 그러면 주사를 놓는 거는 급여고 그거 약을 섞는 거는 비급여예요. 두 개를 같이 못 하는 거야. 하나만 해야 돼. 그렇죠. 이게 사보험이 활성화되면 지금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앞으로 나라에서 관장을 하고 그걸 나라에서 심사를 하고 사보험사도 같이 이제 쭉쭉이 맞아서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의사로서는 환자를 위한 거잖아요. 이게 비급여건, 급여건 사실 크게 개의치 않거든요. 우리는 환자의 치료와 효과만 좋다면 선택을 하는 건데, 그거를 이렇게 뭐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해라 마라 하는 거는 기존에 허락을 했던 거를 또 갑자기 또 바꾼다는 거를, 그건 조금 이해하기, 납득하기 힘들죠. 그렇게 해놓고 이거 안 지키면 뭐 범죄자로 몰고 감옥 가야 되는 상황을 만들면 그거는 아마 그 누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 오늘은 현간에 이슈가 되는 그런 의료 문제와 이 실비, 보험적 사보험사에 우리 환자분들이 사보험을 들어서 거기에 보상을 받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